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통장에서는 매달 수십만 원이 사라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 돈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요. 왜일까요? 노후 자금이라고 믿고 넣어둔 예금이 사실은 당신의 노후를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금리가 높아졌다고요? 그건 숫자일 뿐입니다. 실제로 받는 이자, 세금 떼고 나면 고작 몇천 원 차이도 안 날 수 있어요. 문제는 그걸 아는 사람만 챙긴다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은요, 조용히 평생 손해만 봅니다. 안녕하세요. 노후마당 채널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60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점검해야 할 예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수백만 원을 지키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의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예금 정말 괜찮으신가요? 68세 김모 씨. 정년 퇴직 후 퇴직금 중 일부인 1억 원을 은행 정기 예금에 넣었습니다. 안전하게 이자나 받자는 마음이었죠. 3년이 지나 그는 알았습니다. 같은 1억 원인데 다른 예금으로 바꿨다면 300만 원 이상을 더 벌 수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걸 바꾸는데 필요한 건 고작 상담 한 번, 서류 한 장이었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은행 창구는 바빴고 직원들은 말이 없었고 김 씨는 믿었고 그렇게 손해를 봤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그 김 씨일 수 있습니다. 예금 넣기만 하면 되는 줄 아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냥 1년짜리 예금 넣어두고 연말에 다시 예치해요. 간단하잖아요. 간단한 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금은 그냥 넣어두는 상품이 아닙니다. 관리하는 상품입니다. 왜냐고요? 대부분의 예금은 자동 재예치가 기본 옵션입니다. 1년이 지나면 다시 예치되고 금리와 조건은 달라져도 당신은 통보받지 않습니다. 조용히 손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은행은 더 이상 보호막이 아닙니다. 예전엔 그랬죠? 은행 직원이 추천도 해주고 좋은 조건도 먼저 알려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내부 규정, 추천하지 말 것 알아서 선택하게 하라, 오해 소지 없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젠 누가 묻는지만 이익을 챙깁니다. 말하지 않는 고객은 항상 손해봅니다. 당신의 예금 지금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당신 통장에 들어있는 예금이 어떤 상품인지. 단순한 정기 예금인가요? 1년 만기인가요? 세금은 얼마나 빠져나가고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예금 고령자 우대 금리 적용되나요? 세금 혜택 받을 수 있나요? 만기 후 자동 재예치되면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나요? 이 세 가지만 물어보셔도 예금 손해 대부분은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물어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누구도 당신 돈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한 74세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퇴직 후 예금 3천만 원을 고령자 우대 상품에 가입하셨죠? 첫 해 이자 2.1%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다음 해엔 자동 재예치되면서 우대 금리는 사라졌습니다. 은행은 고객님이 새로 신청 안 하셔서요. 그 말 한마디에 10만 원 이상의 이자 차익이 사라졌습니다. 당신은 괜찮으신가요?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1. 내가 가입한 예금 상품이 뭔지 정확히 확인하세요. 2. 언제 만기가 돌아오는지 캘린더에 표시해 두세요. 3. 고령자 우대 상품과 세금 우대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4. 자동 재예치 구조인지 꼭 확인하고 조건 변경 여부를 검토하세요. 이것만 해도 1년에 몇십만 원은 손해 안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돈 전기세 아닙니다. 병원비 아닙니다. 손주 용돈 아닙니다. 그건 이미 사라진 돈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고령자 우대 상품 들어보셨나요? 알고 계시다면 다행이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그 존재조차 모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상품들 직원이 먼저 말해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진실을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0.3%의 이자를 놓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런 경고 없이 당신의 노후 자금에서 매달 수십만 원씩 빠져나가는 중입니다. 웃긴 건요, 그 돈 원래 당신 것이었다는 겁니다. 고령자 우대 상품이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게 뭔지도 모릅니다. 은행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묻는 사람만 챙겨주는 시스템이니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묻지 않으면 손해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손해 중 가장 흔하고도 억울한 사례, 바로 고령자 우대 예금 상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령자 전용 예금 정말 있습니다. 한 66세 여성 고객이 있었습니다. 예금 만기일이 다가오자 평소처럼 지점을 찾으셨죠? 상담을 도와드리던 지점장은 그분의 나이와 조건을 확인하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고객님, 이 금액 중 일부는 비과세 예금으로 그리고 일부는 고령자 우대 복리 예금으로 나누시면 수익이 더 올라갑니다. 결과요? 그분은 1년 동안 무려 45만 원 이상의 세금을 절약했습니다. 같은 돈으로 같은 기간 동안 오히려 더 많은 이자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바뀐 건 단 하나, 상품의 이름이었습니다. 이름 하나 바꿨을 뿐인데 손에 쥐는 돈이 달라졌습니다. 문제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 고령자 우대 예금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만 60세 이상이 되면 적용 가능한 상품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은행이 이걸 먼저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말 안 하냐고요? 바쁩니다. 업무가 많습니다. 창구도 디지털로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 직원 입장에선 당신이 묻지 않으면 굳이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누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시스템이 그렇게 굴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묻는 사람이 이익을 챙기고 조용한 사람은 손해를 보는 거죠. 복리 예금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이야기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지점에서는 고령자 전용 복리 정기 예금이라는 상품이 있었습니다. 기본 금리는 일반 예금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하지만 이 상품은 복리로 이자가 붙습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자도 불어나는 구조죠. 게다가 60세 이상에게는 우대 금리까지 추가로 붙습니다. 그냥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복리 우대 금리 조합은 단순한 예금보다 수익률이 훨씬 좋습니다. 놀라운 건요, 그 상품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지점에서도 특별히 홍보하지 않고 텔러들도 물어보면 설명해 드릴 겨 수준이었습니다. 결과는요, 아는 사람만 가입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말 한마디로 바뀌는 수익.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그냥 예금 넣었을 뿐인데, 그 그냥이 손해입니다. 예금할 때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거 고령자 우대 금리 적용되나요? 복리 방식인가요? 달리인가요? 세금 혜택은 받을 수 있나요? 그 세 마디만 하셔도 이자 수익은 달라집니다. 은행은 착한 곳입니다. 하지만 먼저 챙겨주진 않습니다. 숫자만 보면 보이지 않는 진실. 기본 금리가 2.0%인 상품이 있습니다. 우대 조건을 적용하면 2.3%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 조건이 자동 이체, 인터넷 뱅킹, 급여 이체 이런 거면 고령자 입장에선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기본 금리는 1.9%지만 조건 없는 고령자 우대 예금은 2.2%가 됩니다. 세금도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손에 들어오는 돈은 더 많아지는 거죠. 숫자만 보면 안 됩니다. 실제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세후 수익이 얼마인지, 그걸 따져야 진짜입니다. 고령자 우대 예금 이런 조건이라면 챙기세요.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신가요? 예치할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가요? 1년 이상 자금이 묶여도 괜찮으신가요?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단순한 정기 예금보다는 고령자 우대 복리 상품이나 비과세 종합저축이 훨씬 유리합니다. 단 한 번의 선택이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도 차이 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세금 혜택도 있다고 하던데 그건 또 뭐지?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금으로 이자 수익의 15% 이상을 떼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조건만 맞추면 이 세금을 영원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다음 이야기는 세금 혜택 제대로 받고 계신가요? 입니다.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당신이 받은 이자 중 15%는 국가가 이미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아무 설명 없이요. 이자는 늘었다고 생각하셨죠? 그건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 계좌에 찍힌 숫자, 실제 수익과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세금을 따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알게 되면 나는 도대체 왜 그동안 돈을 그냥 내줬을까? 분노와 허탈함이 동시에 밀려올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고령자 우대 상품이 있었다면 이번엔 그보다 더 강력한 무기, 세금 혜택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혜택은 묻지 않으면 영원히 받을 수 없습니다. 15.4% 세금 당연한 걸까요? 이자를 받으면 세금을 냅니다. 그 비율이 15.4%입니다. 이건 법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따로 말도 안 하죠. 어차피 다 떼고 주니까요. 문제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65세 이상 또는 일정한 조건만 만족하면 세금 안 내도 되는 상품이 있다는 사실, 그걸 많은 분들이 모르십니다. 세금으로 날린 수익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고객이 있었습니다. 67세 퇴직한 지 2년 예금은 6천만 원, 그중 5천만 원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 사실을 모르고 그냥 일반 예금으로 가입했습니다. 2년 뒤 세금으로 빠져나간 금액이 약 80만 원. 그 돈이면 집 전기세를 1년 내내 낼 수 있었고 손주에게 학원비도 줄 수 있었고 겨울엔 따뜻한 전기장판도 새로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없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이란? 이 상품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쉽게 말해 이자에 대해 세금 영원이라는 뜻입니다. 이 상품은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만 비과세. 계좌는 한 개만 허용. 여러 은행에서 중복 가입 불가.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함. 이 네 가지를 모르면 가입 자체가 안 됩니다. 몰라서 생긴 피해 너무 많습니다. 한 고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행에서 알아서 비과세로 해주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닙니다. 비과세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꼭 창구에서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바꿔주세요. 이 말 한마디를 하셔야 가능합니다. 말을 안 하면 당연히 세금 냅니다. 그리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세금 우대 종합저축과 혼동 금지. 비슷한 이름의 상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세금 우대 종합저축입니다. 이건 세금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15.4% 대신 9.5%나 5%로 줄어드는 상품입니다. 조금 낮긴 하지만 비과세만큼은 아닙니다. 두 상품의 차이를 모르고 세금 우대인 줄 알고 가입했는데 알고 보니 일반 예금, 세금 다 냈습니다. 이런 실수가 실제로 자주 일어납니다. 잘못 입력된 계좌 실제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은행에서 근무하던 시절 한 고객이 창구를 찾아오셨습니다. 분명 비과세로 가입한 줄 알았는데 시스템에는 일반 예금으로 입력돼 있었습니다. 그 이유요? 바쁜 시간에 텔러가 창구를 나눠 쓰다 보니 상담 내용을 시스템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고객은 2년 동안 세금 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해는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았습니다. 비과세 상품 누구에게 유리할까?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1년간 예치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금리가 연 2.0%라면 이자는 100만 원입니다. 일반 예금이라면 15만 4천 원이 세금으로 빠져나가고 실수령은 약 84만 원입니다. 하지만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해 있었다면 세금 영원 그대로 100만 원을 받습니다. 단순한 숫자지만 이게 1년, 2년, 5년이 지나면 차이는 몇백만 원까지 벌어집니다. 가입 시 반드시 체크할 것들. 비과세 상품에 가입하시려면 꼭 본인의 조건을 먼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가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가요? 다른 은행에서 비과세 계좌가 이미 있지는 않나요? 예치하려는 금액은 5천만 원 이하인가요? 이 조건에 해당된다면 꼭 창구에 가서 직접 말씀하세요. 비과세 종합저축 신청하려고 왔습니다. 이 한 문장으로 수백만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머릿속이 좀 복잡하실 겁니다.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넣어야 손해를 안 보는 걸까?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 그걸 풀어드릴 겁니다. 한 곳에 돈을 다 넣는 건 절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목적별로 자산을 나눠서 단기 장기 세금 전략까지 사다리 예치 전략이라는 방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놓친 이자, 이제부터라도 되찾으셔야죠. 당신의 예금이 단 한 번의 중도 해지로 70% 가까운 이자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가족 병원비, 갑작스런 경조사, 고장난 보일러 하나만으로 그렇게 소중히 모은 예금이 단숨에 반토막 날 수 있습니다. 그때야 후회하겠죠? 왜 모든 돈을 한 통장에 몰아넣었을까? 그 선택 지금도 반복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방금 세금 혜택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혜택도 자산 운용이 잘못되면 의미 없습니다. 모두가 착각하는 함정, 큰 돈은 한 군데에 넣어야 안전하다는 그 고정관념을 지금부터 깨드리겠습니다. 1억 원 예치 후 중도해지의 비극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어느 날 한 고객이 황급히 창구로 달려오셨습니다. 가족 수술비가 급해서 예금을 해지해야겠어요. 그분은 1억 원을 1년 만기 정기 예금에 넣으셨습니다. 약정 금리는 연 2.3%, 이자 수령 예상액은 약 23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8개월 만에 중도 해지를 하자 실제 수령한 이자는 50만 원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는요? 중도 해지 이율 때문입니다. 약속한 금리는 물거품이 됐고 그동안 묶여있던 자산은 그저 헛된 숫자에 불과했죠. 예금은 나누어야 합니다. 큰 돈은 묶이면 안전하다. 1년짜리면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지. 이 말들이 당신의 수익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예금은 보관이 아니라 배치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실용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사다리 전략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다리 전략이란? 이 전략은 간단합니다. 당신의 자산을 일정한 구간으로 나누어 서로 다른 만기로 예치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9천만 원을 예치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걸 한 번에 묶지 않고 3천만 원씩 나눠서 3개월, 6개월, 1년짜리로 각각 가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3개월 후 첫 예금이 만기됩니다. 그 돈을 다시 1년 만기로 재예치합니다. 그럼 또 3개월 뒤에 다음 예금이 만기되고 다시 1년으로 재예치합니다. 이렇게 1년이 지나면 모든 예금이 3개월 간격으로 돌아가며 계속 만기되게 됩니다. 필요한 순간 언제든 한 구간에서 인출 가능하고 나머지는 계속 이자를 벌고 있죠. 유동성과 수익 동시에 잡는 전략. 이 방식의 장점은 단순히 나눴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첫째, 갑작스럽게 현금이 필요할 때 전체 예금을 해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자산을 관리하는 감각이 생깁니다. 예금은 통장이 아니라 시계입니다. 시간의 흐름을 따라 움직이게 하면 돈이 일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생활비와 비상금은 분리하셔야 합니다. 모든 돈을 한 통장에 넣는 건 부엌칼, 망치, 약통을 모두 하나에 담는 것과 같습니다. 위험하고 불편합니다. 생활비로 쓸 자금은 단기 예금으로, 당장 필요 없는 자산은 장기 고금리 상품으로, 그리고 절세가 필요한 금액은 비과세 상품으로 이렇게 목적별로 나누어야 합니다. 이 방식은 계단식 예치 전략으로도 불립니다. 사다리를 올라가듯 차곡차곡 목적과 시기를 나눠 구성하는 겁니다. 예금도 수술처럼 설계해야 합니다. 예금 설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가정마다 다른 생활 패턴, 의료비, 자녀 지원, 여행 계획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매달 병원비가 나가야 해서
3개월 간격 예금이 꼭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자녀 결혼식이 1년 후 예정되어 있어 그 시점에 맞춘 장기 예치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예금은 묶는 것이 아니라 흐름에 맞게 설계하는 것입니다. 한 은행만 믿지 마세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중은행의 고령자 우대 정기예금 금리가 연 2.1%일 때 지방저축은행은 같은 조건에 2.7%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이가 작아 보이지만 5천만 원을 예치했을 경우 1년이면 이자 차이가 약 30만 원 가까이 납니다. 이 차이가 5년, 10년 쌓이면 500만 원 이상 차이 날 수도 있습니다. 믿는 은행 하나만 바라보다 그만큼을 놓치는 겁니다. 이제 실천하셔야 합니다. 혹시 지금도 1억 원을 한 통장에 몰아넣고 계신가요? 지금이라도 당장 나누어 보세요. 3개월, 6개월, 1년, 생활비, 비상금, 노후준비. 하루만 투자하면 당신의 돈이 일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5년, 10년 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있습니다. 아무리 예금을 나누고 전략을 짜도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중도해지 손실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당신의 예금이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손해 없이 꺼내 쓸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 통장에 있는 예금, 실제로는 단 1원도 이자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상품 조건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가입할 땐 연 2.3%라더니 막상 해지하니 0.6%밖에 못 받는 상황.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당신이 예금 약관을 읽지 않아서 생긴 결과입니다. 자산을 나눠서 예치하고 목적별로 분산하는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그 전략을 완성하려면 가장 중요한 걸 하나 더 알아야 합니다. 바로 예금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조용하게 당신을 속입니다. 예금은 숫자보다 조건이 중요합니다. 어떤 고객이 있었습니다. 연 2.5% 금리라는 말만 믿고 예금을 가입했습니다. 우대 금리까지 받는다고 해서 기분 좋게 도장을 찍었죠? 그런데 몇 달 후 창구에서 이 말을 듣게 됩니다. 고객님, 그건 기본 금리이고요. 우대 조건을 다 충족하지 않으셔서 적용이 안 됐습니다. 이 고객이 실제로 받은 금리는 1.9%였습니다. 처음 기대한 수익보다 훨씬 낮았고 1년 동안 30만 원 가까운 손해를 보셨습니다. 숫자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은행 창구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이겁니다. 금리가 몇 %예요? 하지만 금리는 숫자일 뿐입니다. 그 뒤에 붙은 조건들을 보셔야 합니다. 우대 금리 실현 가능합니까? 세전대 세후 실수령액은 얼마입니까? 단리인가요? 복리인가요? 중도해지 시 이율은 얼마인가요? 자동 재해치 시 조건은 그대로 유지되나요? 이 5가지만 알아도 예금으로 손해볼 일은 대부분 사라집니다. 중도해지, 그 뒷면의 진실. 예금은 언제든 꺼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물론 꺼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꺼내는 순간 약속한 금리는 날아가고 기본 보통 예금 수준의 금리만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 2.3%로 가입한 상품이 중도해지 시 0.7%밖에 안 되는 경우 이건 손해가 아닙니다. 그냥 돈을 묶어 놓은 겁니다. 특히 6개월 이상 예치된 예금일수록 중도해지 손실은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예금은 가입할 때가 아니라 꺼낼 때를 기준으로 설계하셔야 합니다. 약관은 함정이 아니라 지도입니다. 약관은 너무 어렵고 복잡해서 못 보겠어요.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약관은 사기 문서가 아니라 당신 돈의 흐름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예금에서 꼭 확인해야 할 약관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1. 중도해지 이자율. 혹시라도 급한 상황에 해지할 때 손해가 얼마나 나는지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2. 우대금리 적용 조건. 무조건 붙는 게 아니라 조건 충족 시에만 적용됩니다. 자동이체, 인터넷 뱅킹, 체크카드 사용 고령자분들께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3. 자동 재해치 여부와 조건 변화. 1년 뒤 재해치 시 금리가 떨어지는 구조라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건 큰 손해입니다. 이 세 가지를 안 읽으면 아무리 금리가 높아 보여도 실제 수익은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고령자 고객의 뼈아픈 실수. 한 고객이 있었습니다. 75세, 예금 총액 5천만 원, 고령자 우대 예금에 가입하셨습니다. 첫 해 금리는 연 2.1%. 하지만 1년 후 자동 재해치가 되면서 우대 금리 조건은 사라졌고 금리는 연 1.7%로 떨어졌습니다. 고객은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고 예전과 비슷하다고 안심했지만 1년 뒤 확인해 보니 이자 수익이 무려 20만 원 가까이 줄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요? 재해치 시 조건이 바뀐다는 걸 약관에 적혀 있었지만 읽지 않으셨던 거죠. 은행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고객이 물어야 합니다. 은행 직원이 설명 안 해준다고요? 그게 요즘 은행 시스템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내부 규정. 이제는 먼저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금지됩니다. 고객이 질문해야만 그에 대한 설명만 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묻지 않으면 직원도 말 못합니다. 이건 친절함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한계입니다. 예금은 공부입니다. 아주 쉬운 공부입니다. 예금은 국어, 수학, 과학처럼 어려운 학문이 아닙니다. 나의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아는 것, 그게 바로 예금 공부입니다. 한 번만 해보시면 다음부터는 너무 쉬워집니다. 상품 비교는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조건 확인은 가입 전에 직원에게 직접, 만기일 체크는 달력에 표시, 자동 재해치 여부는 직접 설정. 이 네 가지만 익히셔도 예금으로 손해볼 일은 없다고 봐도 됩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어느 정도 예금의 세계가 보이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한 가지 중요한 걸 더 남겨두고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채널 활용입니다. 나는 스마트폰 못 써요 라고 하시겠지만 지금은 앱으로 가입하면 금리를 더 주는 시대입니다. 지금부터는 자녀와 손주들의 도움을 받아 어떻게 디지털 예금을 활용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당신이 지금 쓰고 있는 예금 상품, 같은 은행인데도 모바일로 가입하면 금리를 더 줍니다. 0.3%? 0.4%?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10만 원, 20만 원이 넘는 차이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못 다룬다고요? 그 이유 하나로 당신은 지금도 그 수익을 잃고 계신 겁니다. 예금의 세상은 이미 스마트폰으로 옮겨갔습니다. 모르겠다고 피하면 손해는 계속 쌓이기만 합니다. 우리는 앞서 예금의 구조와 약관, 조건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 이해를 바탕으로 어디서 예금을 가입하느냐라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입니다. 사례, 손해본 고객과 도전한 고객. 제가 퇴직하기 직전 비슷한 나이대의 고객 두 분이 상담을 오셨습니다. 두 분 모두 65세 이상 5천만 원을 예금하려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분은 말했습니다. 나는 앱 못 써요. 창구에서 해주세요. 결과 연 2.2%의 금리. 다른 한 분은 자녀와 함께 스마트폰을 꺼내셨습니다. 은행 앱을 켜고 모바일 전용 상품을 선택하셨죠? 결과 연 2.6%의 금리. 이자 차이요? 5천만 원 기준으로 연간 약 20만 원이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1년의 김장 비용 하나가 생긴 셈입니다. 은행은 앱 이용자에게 더 많은 금리를 줍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은행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창구에서 인력과 시간 들여 상담하고 서류 처리하면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앱에서는 고객이 알아서 다 하니 비용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절감된 비용을 금리 인상이라는 방식으로 고객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특히 요즘은 모바일 전용 상품이 따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상품이라도 창구 가입은 연 2.2%, 앱 가입은 연 2.5% 이렇게 차이 납니다. 디지털 예금은 이렇게 다릅니다. 모바일 예금의 특징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1. 가입 조건이 간단합니다.
터치 몇 번이면 가입 완료. 2. 우대 조건이 명확하고 자동입니다. 자동이체, 체크카드 연계 없이 앱으로만 가입이라는 조건 하나면 금리 우대. 3. 비교가 쉽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각 은행 앱에서 금리 조건, 만기, 이자까지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4. 가입 속도가 빠릅니다. 창구에서 기다릴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든 가입 완료. 이 모든 장점이 고작 스마트폰 하나로 가능합니다. 나는 못해요라는 생각이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글씨도 잘 안 보여요. 스마트폰은 젊은 사람들 거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는 못해서 안 하는 것과 몰라서 손해보는 것이 같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상담했던 어느 70대 고객은 스마트폰도 앱도 처음이셨습니다. 하지만 딸과 함께 은행 앱을 설치하고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따라 하시며 비대면 예금 상품에 가입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처음엔 무서웠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하나도 안 어렵네. 이자도 더 받으니 내가 똑똑해진 기분이야. 디지털을 배운다는 건 기술이 아니라 권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디지털을 배운다는 건 복잡한 기계를 이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자, 내가 누릴 수 있는 혜택, 그걸 잃지 않기 위해 한 걸음만 내딛자는 겁니다. 스마트폰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걸 어떻게 쓰느냐가 당신의 수익을 바꿉니다. 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부끄러워서 애들한테 못 물어봐요. 그런 분들도 많으십니다. 하지만 자녀와 손주들은 이런 도움을 정말 기꺼워합니다. 그들에게 예금 이야기를 해보세요. 엄마가, 아빠가, 할머니가 이자 더 받으려고 공부하고 있어? 이 한마디에 가족의 반응이 얼마나 따뜻해지는지 직접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행 앱 어떻게 설치하냐고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1. 스마트폰에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들어갑니다. 2. 은행 이름을 검색합니다. 3. 설치 버튼을 누릅니다. 4. 앱이 설치되면 계좌번호와 주민번호 일부를 입력해 본인 인증을 합니다. 5. 이후에는 안내 따라 천천히 진행하시면 됩니다. 한 번만 해보시면 두 번째부터는 정말 쉽습니다. 당신이 디지털을 시작하는 순간 수익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몰라서 손해보셨을 뿐입니다. 이제는 알고 나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 상품, 모바일 예금. 처음 한 번만 배우면 당신의 예금이 달라지고 당신의 자산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한 내용만 잘 실천하셔도 예금 수익은 훨씬 좋아질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강력한 전략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복수 금융기관 활용 전략입니다. 한 은행만 믿지 마시고 여러 은행을 조합해 보세요. 그 차이가 당신의 노후를 몇백만 원 더 여유롭게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예금이 한 은행에만 묶여 있다면 당신은 수백만 원을 버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은행마다 금리가 다르고 혜택도 다르고 심지어 같은 상품조차 조건이 다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거래하던 은행에 넣었어요. 이 말 한마디로 몇 년치 이자 수익을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방금 디지털 상품의 중요성과 모바일 예금의 혜택을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 어디서 예금하느냐, 어떤 은행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노후 자산의 성패가 갈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한 은행만 믿은 고객의 후에 70대 초반의 한 고객이 있었습니다. 평생 거래해온 시중은행에 예금 1억 원을 전부 넣었습니다. 편하니까요. 믿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금리는 연 2.1%, 같은 조건으로 지방저축은행에서는 연 2.7%를 주고 있었습니다. 이자 차이요? 연간 약 60만 원, 5년이면 300만 원, 10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이 고객은 상담을 받으며 한숨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나 그냥 편한 은행만 믿고 넣었는데
그게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은 몰랐어요. 왜 복수은행을 활용해야 하나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첫째, 금리 차이 때문입니다. 시중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인터넷은행까지 같은 조건의 예금인데도 금리는 제각각입니다. 둘째, 우대 조건의 다양성입니다. 어떤 은행은 연금 수령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주고 다른 은행은 일정 기간 이상 거래 고객에게 특별 조건을 줍니다. 셋째, 위험 분산입니다. 한 은행이 아니더라도 여러 은행에 분산하면 예금자 보호 한도 5천만 원도 각각 적용됩니다. 넷째, 조건 비교의 유리함입니다. 비교 대상이 있어야 지금 내가 가입하려는 상품이 좋은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복수 금융기관을 선택하나요? 우선 본인의 자산을 분류해 보세요. 생활비 1천만 원, 비상금 2천만 원, 중장기 자산 3천만 원, 절세용 비과세 자산 5천만 원. 이렇게 나누었다면 생활비는 접근성 좋은 시중은행에, 비상금은 지방은행의 단기 고금리 예금에, 중장기 자산은 저축은행 모바일 예금에, 절세용 자산은 비과세 가능한 우대 상품에 나누는 겁니다. 하나의 은행이 전부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은행을 활용해야 합니다. 예, 실전 구성 사례. 가령 총 자산이 1억 2천만 원인 고객이 있다면 이렇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 A 3천만 원 생활비 단기 예금, 지방은행 B 2천만 원 6개월 고금리 상품, 저축은행 C 2천만 원 모바일 전용 연 2.7%, 인터넷 은행 D 5천만 원 비과세 종합저축. 이렇게 하면 각 계좌의 목적도 다르고 세제 혜택도 극대화되고 금리 차이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별 특징을 이해하세요. 시중은행은 안정적이고 접근성 좋습니다. 하지만 금리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지방은행은 특정 지역 고객 우대를 하며 단기 예금 상품에서 좋은 조건이 종종 나옵니다. 저축은행은 금리가 높지만 디지털 상품 위주라 익숙하지 않으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모바일에 최적화돼 있고 조건 없이도 높은 금리를 줍니다. 모든 은행이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수 조합이 훨씬 유리합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도 분산의 이유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예금자 보호는 은행당 1인 기준 5천만 원까지입니다. 즉, 한 은행에 1억을 넣으면 5천만 원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두 은행에 5천만 원씩 넣으면 각각 전액 보호를 받습니다. 이 점에서도 복수은행 활용은 유리한 전략입니다. 어떻게 비교하느냐고요?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를 활용하세요. 여기서 가입금액, 가입기간, 모바일 상품 여부, 고령자 전용 조건을 설정하면 모든 은행의 예금 상품을 실시간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하루에 10분만 보는 습관을 들이면 은행 창구 직원보다 훨씬 더 유리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 은행에만 묶이면 기회는 사라집니다. 이제는 편해서 익숙해서라는 이유만으로 자산을 한 곳에 묶을 시대가 아닙니다. 은행도 이제 경쟁 시대입니다. 고객이 주도권을 가져야 합니다. 비교하고 나누고 활용하는 사람만 수익을 더 많이 챙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짚어야 할 것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래, 은행도 비교하고 나눠서도 예치했는데 도대체 어떤 순서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 다음 이야기에서는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을 실전 전략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예금이 잠자는 돈이 아니라 일하는 자산이 되는 마지막 퍼즐, 지금부터 함께 맞춰보시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통장에 찍힌 이자는 사실 받을 수 있었던 수익의 절반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예금이 제대로 일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익률은 낮고 세금은 빠지고 조건은 나한테 맞지도 않고 그 예금 그냥 통장 속에 잠든 돈 아닐까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순서대로만 실천하시면 당신의 예금 드디어 일하기 시작할 겁니다. 복수은행을 활용해 자산을 나누고 디지털 상품으로 금리를 높이고 비과세 혜택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까지
우리는 지금까지 전략을 배웠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입니다. 그걸 어떻게 어떤 순서로 실천하느냐입니다. 1단계 내 자산 상태 정확히 파악하기.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신의 자산이 지금 어디에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총 금융 자산은 얼마인가요? 예금, 적금, 펀드 중 어떤 상품에 얼마나 들어있나요? 그중 당장 6개월 안에 쓸 가능성이 있는 돈은 얼마인가요? 1년 이상 묶어도 괜찮은 돈은 얼마인가요? 이 네 가지 질문에 답을 적어 보세요. 메모지에 쓰셔도 좋고 자녀에게 말로 정리해 보셔도 좋습니다. 지금 당신이 가진 돈이 어떤 목적을 위해 있는지를 알아야 그 돈이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2단계 자산 목적별로 나누기. 정리가 되셨다면 다음은 자산을 목적에 따라 나누는 작업입니다. 생활비 3개월에서 6개월 단기 예금, 비상금 6개월에서 1년 단기 고금리 상품, 노후 준비금 1년 이상 고정금리 상품, 절세 목적, 비과세 종합저축 활용, 유산 자녀지원금 안정성과 금리를 동시에 고려한 분산 투자. 이렇게 목적별로 돈을 나누면 갑작스러운 지출에도 당황하지 않고 이자 손실 없이 필요한 자금을 꺼낼 수 있습니다. 3단계 예금 상품 조건 비교하기. 이제부터는 은행 앱이나 금융감독원 사이트를 열고 다음 항목들을 확인해 보세요. 금리는 연 몇 %인가요? 복리인가요? 달리인가요? 우대 조건은 무엇인가요? 세전 수익 대 세후 수익은 얼마인가요? 자동 재해치 시 금리는 유지되나요? 중도해지 시 이율은 얼마인가요? 이 항목들을 상품별로 비교하면서 당신에게 가장 잘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예금 전략의 핵심입니다. 4단계 디지털 예금 활용하기. 모바일 앱을 통해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다는 건 이미 알고 계시죠? 은행 앱 설치하기. 비대면 전용 예금 찾기. 만기 설정과 금리 조건 확인하기. 가입 전 약관 3가지 확인하기. 중도해지 이율, 우대 조건, 자동 재해치 여부. 자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스마트폰으로 가입해 보세요. 이것만 해도 같은 돈으로 연간 수십만 원 이상의 이자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5단계 복수 금융기관 조합하기. 가장 좋은 예금 전략은 한 은행에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은행을 전략적으로 조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중은행 생활비 예금, 지방은행 단기 고금리 상품, 저축은행 1년 이상 고정금리 예금, 인터넷은행 모바일 전용 상품, 비과세 가능 은행 5천만 원 이내 절세 예금. 이렇게 자산을 나누어 넣으면 금리도 챙기고 세금도 아끼고 유동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6단계 만기 관리 캘린더 만들기. 예금의 가장 큰 적은 자동 재예치입니다. 처음엔 우대 금리로 가입했지만 1년 후 자동으로 다시 가입되면서 금리가 뚝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금 만기일을 캘린더에 기록해 두세요. 스마트폰 캘린더, 종이 달력, 벽걸이 메모, 어떤 방식이든 좋습니다. 그리고 만기 1에서 2주 전에 꼭 다시 조건을 확인하고 더 좋은 상품으로 바꾸는 게 핵심입니다. 7단계 연 1회 예금 정기 점검의 날 만들기. 매년 1월 혹은 생일 즈음 내 예금 점검의 날을 정해 보세요. 금리 변동 확인, 신규 상품 출시 여부 확인, 세금 우대 조건 충족 여부 확인, 예금자 보호 한도 초과 여부 점검. 이 1년에 하루 단 30분이면 당신의 예금 수익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 실천한 고객의 변화. 제가 마지막으로 상담했던 74세 고객은 예금 전략을 새로 짠 지 1년 만에 총 이자 수익이 약 90만 원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엔 그냥 넣고 잊었는데 이젠 내 돈이 매달 일하는 기분이에요. 바로 그 기분, 여러분도 충분히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이 영상에서 드린 전략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예금은 그냥 돈을 맡기는 곳이 아니라 당신의 노후를 책임지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잘 운영하려면 당신이 직접 운전대를 잡아야 합니다.
묻고 비교하고 실천하세요. 그럼 돈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만의 예금 꿀팁이나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노후, 지금부터는 잠든 돈이 아니라 일하는 자산으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